고립이란 물리적 또는 정서적으로 사회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고립 은둔 청년들이 약 50만 명에 이르는 걸로 추정됩니다. 깨어있는 게 너무 괴로워서 일부러 잠만 자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랑 대화하는 거 힘들어서 좀 많이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의 어떤 인식 변화라든가 어떤 사회에서 제공하는 요소가 바뀌지 않으면 솔직히 그동안에 그렇게 좋은 뉘앙스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보통은 고립운동 청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미지는 자기가 선택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인데 왜 사회가 도와줘야 되냐라는 그런 문제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립은둔이 개인의 문제, 성격만으로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아니거든요.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장을 하거나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사는 게 힘들었던, 그러니까 좀 맞추고 살았던. 대학을 갈 때도 제가 가고 싶었던 학과를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좀 적성에 안 맞는 대학 생활을 했고 다양성 부족이에요. 이러한 틀에 맞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이러한 틀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우리 사회에서는 대우를 해줄 수 있다와 같이 거기에 밀려났을 때 이제 그 본인이 여기에 이제 낙오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기준들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의 어떤 실패감과 낙오감,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 때 그때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좌절과 실패가 거듭되면서 그 안에서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고 굉장히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한 번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막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좀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랑 대화하는 거 힘들어서 좀 많이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퇴사를 하고 좀 쉬어야지 했던 게 고립운동까지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좌절과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는 누구나 그냥 갑자기 고립운동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이유로만 생긴 게 아니라고 하면 개인 보고 각성해라, 뭐 정신 차려라 라고 될 문제가 아니죠. 또한 그거와 동일하게 굉장히 생산적인 연령의 활기를 가진 그 연령층들이 무너지는 얘기거든요. 청년의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기도 하지만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저해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차원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대면관계가 없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고립청년으로, 그리고 방 안에만 있거나 집안에만 있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은둔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립은둔이라고 하는 용어나 아니면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도움을 받아도 되는구나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라고 자기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몰랐어요. 내가 이런 상태여서 힘들었구나. 사회 부적응자 아니면 히키코모리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고립운동이라는 개념을 알게 돼가지고 나도 여기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런 때를 기다린 건가? 이게 고립된 거야. 내가 지금 이게 도움이 필요한 상태야. 라고 정의가 돼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럼 나도 돌봐야 되는구나. 나도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태구나. 를 인지해서 이렇게 청년들이 찾아오세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전담센터를 만들어 고립 은둔 청년 발굴부터 사회 복귀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유형에 따라 일상 회복과 관계망 형성,
직무 역량 강화 등 50여 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청년들을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여기에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네, 2024년도 이제 4월 29일부터 청년 몰빵 정보통의 접수를 시작으로 저희 사업이 시작이 좀 됐는데요. 기존에는 고립운둔 청년이 공식적인 지원 체계 안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 고립운둔 청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청년들에게 이 정보들이 많이 노출되게끔 하는 식으로 발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정말 우연히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서울시 고립운둔 청년 지원 사업을 보면서 이런 게 있네? 우리 사회가 좀 달라졌나? 여기라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청년들이 저희 사업에 신청하게 되면은 저희 가까운 권역센터에 기본적으로 배정이 돼서 그쪽에서는 조금 이제 사람들 만나는 그런 관계 형성하는 프로그램들이랑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그런 활동들 위주로 좀 하고요. 저희 이제 중앙 여기 이제 기지개 센터에서는 일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진입을 위한 어떤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리고 심리 지원 프로그램들을 한다든지 이런 걸 저희 중앙에서 또 하고 있고요.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기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 자신을 인정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린 그림을 되게 싫어했는데 선생님은 멋지다고 해주셨거든요. 처음엔 일단은 낯을 많이 가려서 좀 많이 섞이질 못했어요.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저도 루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 정류소는 장수 경로당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동원안역입니다. 이곳에서 일경험을 했을 때 도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책을 정리하고 할 때 제일 편안했어요. 뭔가 생각이 안 들고 사설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좀 고립운둔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강연을 좀 하고 있고 활동을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좀 삶에서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 견디는 힘이 있게 돼서 좀 삶이 예전보다 많이 편안해졌어요.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청년들이 이제 사업 참여를 신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1,800명 이상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 안에서 891명의 청년이 저희와 함께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셨습니다. 연말에는 사회적 고립감이 20% 감소되거나 우울감이 20% 정도 감소되는 효과들도 있었고요. 사회 진입과 사회 활동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126명 정도 진행이 좀 되었습니다. 891명이라서 이제 딱 거의 절반 정도 비율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 그 절반 분들은 이 사업에 신청했지만 저희와 이렇게 나오진 않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 밖으로 나오고자 하는 용기를 냈지만 아직은 세상에 나오기 두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온라인 상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청년 기지개 센터에서는 정말 다양한 실국의 부서들에서 저희 쪽에 정책적인 지원을 같이 해주고 있고요. 그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고 만든 프로그램을 저희 청년 기지개 센터에서 거기에 맞는 청년들을 그 서비스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동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것 같이 막막하고 외롭고 힘들기만 했는데 서울 청년 기지개 센터가 있다는 존재만으로 세상 밖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되었다고. 그리고 여기가 내가 가도 되는 곳인지에 대한 불안감들이 역력했던 분들이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식사는 잘 챙겨 드시는지, 끼니 거르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도 좀 쬐고. 나도 고립운둔을 했고 그냥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우리만의 방식대로 조금씩 천천히 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남들과 사회진 속도와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이것에 대해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서 사회로 나오시면 기지개 센터가 여러분과 좀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만의 속도로 천천히 가도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함께 하고자 하는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고립운둔 청년 지원 정책이란 최후의 보루다. 사회와 연결하는 징검다리이다. 나로 살게 해주는 정책이다. 내 삶의 기지개다. 청년들이 마음껏 기지개를 켤 수 있는 곳이다. 나에게 고립운둔 청년 정책이란 기회가 없던 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고마운 분들입니다.